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식 대북 접근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이 남북 평화안 또는 경제 교류를 비롯한 각종 동아시아 긴장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테러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거봐, 나 그 얘기 할 거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상처를 보여줬대요. 아이고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찔렸냐 물어봐서 1mm 차이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 판단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본인이 속에 가지고 있던 또는 본인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했던 어떤 해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쏙 들게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요 순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모든 공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얘기해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추가로 공개된 사진들을 보니까 트럼프를 책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앞에서 책상을 짚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트럼프를 일종의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진 장면들도 추가로 나왔거든요. 백악관이 제공한 비하인드 사진이 방출이 됐는데요. 아마 그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되게 이 비슷한 사진이 옛날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고 이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때는 정말 반미연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이제 메르켈 총리가 총대를 매는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길 보면 과연 이 양국 정상의 만남 중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대화를 실천하고 설득을 했었던 대통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 이재명 대통령 손이 책상에 닿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상이 한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내미 이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내미가 코도 파고 이러면서 책상도 만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책상 교체했어요. 더럽다고? 네. 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 다른 사람들이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약간 위협하는 식으로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경계심이 이게 있는 맨날 사람인데 협박만 해봤지. 그렇죠. 뭐 그걸 당해본 적이 없는 그걸 사람인 건데. 싫어해요. 네. 싫어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구도인데 심지어 이런 구도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그 뒤에 혹시 책상 바꿨다라는 얘기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이런 디테일이 사실은 잘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인펜에 지문도 수집하는 양반이 손바닥을 저렇게 짚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보관해 놓겠네. 요거 이재명 대통령 손바닥 닿은 자리 그러고.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조기하고 태극기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빨리 가운데 딱 앉았으니까 빨리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진 기자들이 쫙 와가지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찍으라고 권한 사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멋있다. 이거 빨리 찍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빨간색 넥타이를 매주시는 저 센스. 트럼프에게 어필하는 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찍들은 실패한 회담이다. 지금 저기 자동차 관세 15% 확정짓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틈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한미 간에 $3,500 그 투자 관련된 얘기가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체화하는 과정 중에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서명 합의가 끝날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판을 뒤엎고 안 돼, 25%로 올려, 이럴 일은 없을 거니까 그거는 협상 과정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이번에 강경하게 양보 안 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밀어붙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상회담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실무진들의 우려도 있었다 그래요. 사실상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뭐 미군 문제, 군기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산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뭐 각종 지도 정보부터 시작해서 국방비 미국 거 무기 추가 사주는 거 하나도 양보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로 내가 한다, 밀어붙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걸 받아낸 거예요. 이 장사꾼 트럼프한테 하나도 안 퍼주고 우리 찾을 것만 다 찾아온 거라고요. 사실 이런 외교는요, 우리나라의 그 대미 외교에서도 없었지만 트럼프도 이렇게 당해보긴 처음일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트럼프는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진짜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졌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 이겼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졌을 때는 막 분을 못 이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말을 해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 날은 국무회의 하면서 난 이 대통령 너무 협상 잘했어. 윈윈이라는 거지. 네, 윈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1도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로 내준다고? 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내줘도 너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를 얻어낸 배경에는 마스가죠. 미국 조선업 부활과 지금 문제되어 있는 군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획해냈고 이거를 이제 이슈화한 그 실무진들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 갖고 얘기할 때, 쇠고기 갖고 얘기할 때, 10년이 아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광우병 집회했을 때, 그때 사진 들고 나와서, 봐라, 이거, 소고기 수입하는 문제 이렇게 되면 100만이 모인다. 미군 반대 집회하는 큰일 난다. 건데. 큰일 난다. 이걸로 해갖고 입을 싹 씻어버리게 했던 요 실무진들한테 대해서 포상을 좀 해주기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사진도 사실 미국 협상단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실제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거리로 나온 수많은 우리 국민들 6개월간 나왔잖아요. 그걸 미국이 알잖아요.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저기 이러면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2008년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사람들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평화로운 시위로 끌어내리는 걸 봤잖아요. 탄핵시키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나올 거야 라는 게 이 사람들 미국 협상단한테는 와닿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갑자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자기 사진 걸어놓고 화형식 해가면서 반미 트럼프 또는 뭐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세계로 중계되는 게 불편한 거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국 내에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60% 이상의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전 세계 최고잖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린 그거 신경 안 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3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서 그전 잘못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진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뽑은 민주주의
대표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데요? 걔네들 지지율 높은 사람 없거든. 아니, 지지율 없어. 진짜로요. 지지율 진짜로요. 그러네요. 특히 마크롱이 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새끼 너나 잘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크롱 지지율이 뻔히 알잖아. 이 새끼 저 걸핏하면은 저 마린 르펜한테 여차하면 질 뻔했던 새끼인데 저게 말이 맞네. 진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IMF를 한번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트럼프는 유럽 정상들을 쭉 책상 앞에 앉혀놓고 그렇죠. 훈계를 했던 그렇죠. 불과 그게 한 달 전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바뀐 그래서 거죠. 광우병 사지 마스가 아이디어 낸 산업부 공무원들 대통령 표창 받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나라 구한 아이디어예요. 그럼요. 그렇지. 이게 나중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네. 효과를 낸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뛰어난 행정가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 잘하니까 바로 포상하잖아. 그렇지. 바로 포상하자. 이러면은 공무원들이 난 그냥 조용히 복지부동 하고 있다가 야 정권 바뀌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이 정부는 바로바로 잘한 거 알아봐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직들은 이런 아직도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그 항공모함이 음. 들어왔다고. 아니 이거 뚝섬 저기 뚝섬인데 발이 못 지나가. 뭔 아니 소리야 이거. 못 지나가기로 알고 이거를 등신비를 따지고 봤을 때 저게 한강이 거의 이게 태평양급인데요? 미니야 미니. 이게 뭐하는. 아니에요. 저 항공모함은 진짜고 우리 한강이 태평양급인 거예요. 아니 저게 240m라고 길이가. 어떡하냐 진짜. 아니 이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와. 있으니. 아니 이미 저 윤석열을 구출해 갔다고 하더라고. 아 벌써 꺼내갔대? 갔대요. 안 꺼내간 거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지만 야 이거까지도 괜찮다. 청계천에 띄우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거는 네. 전 진짜 청계천 안 가본 사람이다. 아무튼 니들이 아무리 흠집을 내려고 해도 미치겠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서의 성공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유엔 갔다 오고 앞에 끝나고 G20 G20까지. 끝나고 나면 내가 보기에 모디 추월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추월해서 세계 1위 됩니다. 예. 지금 모디 총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날마다 처맞고 있습니다. 그래 러시아랑 손잡고 나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나 트럼프한테 복수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인도가 무관세 해주겠다고 연락 왔거든? 근데 너무 늦었어. 해주려면 몇 년 전에 했었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모디 총리를 타겟팅해서 굉장히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자국 산업 GDP의 90%가 내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출 관세를 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인도산 제품 뭐 수입해서 써보신 거 있으세요? 인도에서 나온 물건을 해갖고 여러분이 수입해서 어디서 써보거나 뭐 보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인도는 수출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나라를 관세로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트럼프가 애초부터 전략 미스였죠. 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 중에 한미 핵처리 협상에 관한, 핵연료 재처리 협상에 관한 굉장히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유성락 실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한국 안보 우려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에 있어서의 협정이랑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그 미사일 협정 풀어낸 것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야 이거 되나 이거? 권한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라 마찬가지고요. 아이 그렇게 표현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미국이 싫어해. 아무튼 재처리를 통해 갖고 현안으로 남아 있는 그 엄청난 그
연료봉들 있잖아요. 지금 수영장에 담가놓은 거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의 이제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 갖고 새로운 해결료를 농축하거나 또는 고농축을 통한 자연스러운 그 핵 추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또 그에 관련된 연료봉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핵으로 구축함이나 또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거를 실용화할 수 있는 계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 차원에서 시험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제철이 소각로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한 각종 그 핵연료 관련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완성형이 있다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떠나서 이와 같은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또는 응축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연료봉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미국이 우리한테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은 이미 갖고 있지만 이게 허용. 이제 전략적인 부분 안에서 또 국제 외교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금지시키고 반대해오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관계가 좋을 때 빨리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아니, 일본은 전범국이잖아요.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은 이미 1988년에, 물론 6년간의 미국과의 협상 그 시간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얘들은 미국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해결료 재처리가 가능한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수준으로만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해갖고 한 20% 정도 농축하는 것까지는 좀 봐줘. 그래야 우리가 그거 갖고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면 니들한테 득대잖아. 뭐 보니까 이렇게 사용 후 핵처리 재처리해가지고 이 핵 폐기물량도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폐연료봉들이 이제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폐연료봉이라고 하지만 온도가 한 400도 이상, 350도 이상 나오니까 계속 이제 수영장에다 담가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담글 데가 없어가지고 점점 조밀하게 지금 그러니까 틈틈에다가 지금 꽂아넣기를 하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단독으로 해갖고 파 묻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식기 전에는 파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50년도나 가야 저기 1900년도 때 담그기 시작한 연료봉이 식어요. 반감기가 그때쯤 가갖고 연료봉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한 번 더 태워가지고 농축해서 줄이면 부피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단 말이야.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봉하고 꺼내가지고 이 자체에 대한 연료를 따로 줄여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잘 이렇게 뭉쳐서 그러면 안 되지. 농축을 하면 그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 때문에 무기는 견제를 당한다고. 플루토늄 핵폭탄을 무기는 안 돼요. 2,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장해놓고 연료로 쓸게, 연료로 재처리해서 재활용해서 그렇게 쓸 테니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내지는 원자력 산업의 중요한 중추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기술을 확보하면요. 다른 나라에도 다 이렇게 처리 못하고 있는 핵 연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프랑스하고 일본이 러시아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상용화돼 있거나 이게 매우 이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주면요. 진짜 깔끔하게 재처리해갖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습득돼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만 처리가 된다고 치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넘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은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료가 있은 게 네. 거기다가 심지만 꽂으면 되거든요. 저희도 작정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못합니다. 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아니, 하면 안 돼요. 문제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자꾸 우리도 핵무기 가지자라는 여론을 만들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그럼요. 나라이기 때문에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해야지만 이런 협상도 쉽게 갈 수 그럼요. 있다고. 근데 그냥 그거는 좀 알아줘. 여차하면 3개월이면 아니, 만들 저기요? 수 있고 그런 얘기. 굳이 만들겠다면 한 2,000개 분량은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네요. 근데 이런 거에 계속 걸림돌이 됐던 게 국진당 애들이 야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자 이딴 얘기 이런 선동질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 내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한국을 계속 견제하게 만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옥죄게 만든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